특히 우리 청소년기 여드름 중에서 그 남자애들 기름기 진짜 많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진짜 골드 PTT를 한 뭐 2주 간격으로 4회에서 뭐 많으면 6회 정도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면은 정말로 피지 분비량이 많이 감소하고 피부 결, 모공 결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바늘 고주파 치료를 여드름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새롭게 콜라겐을 형성하도록 하는 그런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에도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방학 기간이 됐어요. 이제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여드름 환자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드름 같은 경우는 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흉터를 치료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딱 들어오시면은 저는 이 우둘두둘한 이 얼굴에 여드름 흉터를 좀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 보면 시뻘겋고 화농성 여드름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여드름 상태는 어떤 치료를 해야 맞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기 여드름 중에서 기름기가 피지 분비량이 아주 많고 좁쌀 여드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얼굴에다가 우리 금가루 바르는 거라 그랬어요. 금가루 발라가지고 모공 속으로 침투를 시킨다. 모공 속으로 침투된 금가루가 기름기가 많은 피지샘에 가서 달라붙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서 레이저로 열 에너지를 조사를 해주면 금속인 금가루가 굉장히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서 거의 뭐 8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지샘 자체를 열 에너지로 약간 쪼그라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 감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기 여드름 중에서 그 남자애들 기름기 진짜 많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진짜 골드 PTT를 한 뭐 2주 간격으로 4회에서 뭐 많으면 6회 정도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면은 정말로 피지 분비량이 많이 감소하고 피부 결, 모공 결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골드 PTT를 하세요 라고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기름기는 조금 어느 정도 도는데 피지 분비량도 뭐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막 그 예전에 뭐 중고등학생 때처럼 막 폭발적으로 나지는 않아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잠 못 자고 하면은 한두 개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근데 이 꺼먹고 뻘건 색소 침착, 붉은기가 없어지질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바로 여드름 자국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여드름 자국 치료는 사실 붉은 자국, 그 다음에 검은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 가지 레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붉은 자국을 치료하는 거는 혈관을 타겟으로 해서 혈관을 터트려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V빔이라고 하는 그런 혈관 레이저를 쓴다고 우리 그 여드름 자국 치료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검은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원래 뭐 기미 빼는 뭐 그런 레이저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좀 사용을 합니다. 이 레이저 토닝은 사실 기미 치료할 때랑 동일한 레이저를 사용하긴 하는데 조금 치료하는 테크닉이 약간 달라요, 여드름에서는. 그래서 여드름으로 인한 검은 색소 침착은 우리가 레이저 토닝, 여드름 토닝을 시행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 V빔이라고 하는 혈관 레이저랑 레이저 토닝, 여드름 토닝의 기법을 하루에 같이 시행하는 것을 굉장히 좀 즐겨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바늘 고주파 치료를 여드름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바늘 고주파를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바늘을 피부에다가 대고 꽝 찍는다. 꽝 찍으면은 이제 뭐 25개짜리도 있고 뭐 64개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진피 속으로 들어가서 바늘과 바늘 사이에 미세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뭐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진피층을 한번 구워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늘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진피층에 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가해주기 때문에 피부 결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진피층에서 우리가 새롭게 콜라겐을 형성하도록 하는 그런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에도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여드름 자국 레이저 치료를 할 때 저는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바늘 고주파 치료를 섞어서 하는 거를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이 여드름 자국 레이저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마다 다 있어요. 환자분의 편의성을 위해 3회로 묶어놓은 데도 있고 뭐 5회, 뭐 10회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데도 있죠. 근데 이제 환자분의 얼굴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몇 번 정도 필요할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딱 여드름 자국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당신은 V빔 토닝을 뭐 한 3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크릿 바늘 고주파 치료를 한 번 해서 이렇게 4번으로 묶어서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아니면은 좀 많이 심한 경우나 좀 중증인 경우는 우리 한 8번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크릿은 4번, V빔 토닝 같은 경우는 또 4번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합시다. 누구는 5번, 3번. 환자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조금씩 다 다르게 짜드립니다. 그 환자분들의 여드름 상태나 그 자국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레이저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횟수가 조금씩 조정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3번째로 요새 이제 여드름 거의 안 나요.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색깔도 난 살색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우둘투둘하고 울퉁불퉁해서 얼굴이 음영져 보이고 얼굴이 안 예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할 단계가 된 거죠. 앞에 우리 골드 PTT, 그 다음에 여드름 자국 치료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과 비교해서 여드름 흉터 치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죠. 결국은 흉터를 좋아지게 만들려면은 그 밑에 있는 진피층을 거의 리모델링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그 여드름 흉터도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이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는 저희가 엄청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를 쓴다고 했죠. 뭐 어뷸 프락셔널, 뭐 그다음에 피코 프락셔널, 그다음에 백반증 피부 이식할 때 쓰는 뭐 SST라고 하는 마이크로 코어링 테크닉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필러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주베룩이라고 하는 콜라겐 주사 이런 것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서브시전, 손으로 일일이 다 그 진피를 절제해주는 그런 테크닉도 중요하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나지 않는 상태에 색깔도 많이 빠진 상태에 그런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여드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환자분에 따라서 맞는 치료가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드름 자국 치료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드름 흉터 치료도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드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을 하셔서 꼭 사진 찍어 보시고 같이 사진 보면서 좀 토의를 해보세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어떤 레이저가 몇 번이나 필요할지, 나한테는 어떤 레이저가 더 맞는지 한번 플랜을 잘 짜서 여드름 치료, 자국 치료, 흉터 치료, 그 다음에 여드름 자체에 대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